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입니다. 자, 또 속보가 나와서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한 2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는 이거 올리고 오후에 또 중국 주식이 요즘 또 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선불로 내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놔 이렇게 하니까 환율이 뭐 1,400원 돌파했죠. 지금 보니까 1,411원입니다. 야, 이 환율도 이거 진짜 만약에 3,500억 달러 선불로 주면 환율은 얼마나 갈까요? 요즘 뭐 얘기하는 2,000원도 충분히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코스피가 제가 보니까 야, 지금 장중에 급락을 하고 있네요. 지금 삼성전자나 막 이런 대표 우량 주식들도 다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가 2.18% 빠지고 있고 코스닥이 1.81%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이 나락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금값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금값 올라간다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 금이 지금 골드바랑 실버바를 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실버바랑 골드바 제가 직접 현물로 요즘 투자 시작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못 사고 있어요. 지금 없대요. 물량이 전화해 보면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큰 위기가 오고 있고,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실버바랑 골드바 다 싹싹 쓸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뭔가 좀 더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내용이 뭐냐, 트럼프가 이거 지금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선불로 내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존 버나드가 투자의 관점으로 많이 알려주잖아요.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정치도 또 얘기해드리잖아요. 정치라고 하기엔 그렇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간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할까, 그런 것도 제가 트럼프의 내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잘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해드릴게요. 자, 트럼프가 왜 이럴까, 이것도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십시오. 자, 트럼프가 선불로 내라 3,500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업프론트라고 해서 영어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지금 빨리 현금으로 선불을 내라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무역 합의 주요 골자를 보면, 우리가 7월 30일 타결된 합의가 이 한국산 자동차 제품의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죠. 그래서 한국은 한 약 490조 원, 한 500조 정도 되는 대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투자 방식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투자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를 안 했나 봐요. 그냥 한국은 그냥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보증 형식으로, 그러니까 돈 빌려서 하겠다 하면서 이제 좀 기다렸다가 트럼프가 뭐 4년 하고 내려오면은 다음 대통령 되면 이거 뭐 백지화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버텨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은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일본식 모델로 해야 된다. 현금으로 지분 투자를 하고 투자처 이익 주도권이 미국에 있고 이익의 90%를 미국에 기속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거 보면서 이런 양측의 이견이 왜 발생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가서 동등한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미국은 또 무리한 부탁을 주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좀 유리한 이런 뭐라고 해야죠, 협상을 했다고 또 언론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지금 3,500억 달러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3,500억 달러 달라고 했지만 지분 투자는 최소화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증 형식으로 있잖아요. 뭐 빌려서 주고 뭐 이런 뭐 보험이나 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아니면은 미국 트럼프가 좀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도 트럼프가 이상한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막 계속 걱정이 있잖아요. 트럼프의 지금 우리가 한미 협상을 할 때도, 그다음에 한미 지도자 우리 대통령이 만나서 트럼프 만날 때도 트럼프가 갑자기 강력 발언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무서우니까 이게 덮어두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내가 궁금한 거는 진짜 세세하게 물어봐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갑이고 우리가 너무 무서우면은요, 그걸 이게 이러겠지 그냥 우리 나름대로 막 물어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이렇게 가겠지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경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계약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이 국가 간의 거래에서 이 전문가들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이것도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이 미국의 투자 모델 일본식 요구를 한다. 아까 일본처럼 선불로 제공을 하고요,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투자 이익의 대부분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대응 및 우려는 뭐냐, 외환 리스크가 발생하겠죠. 3,500억 달러 하면은요, 우리 외환 보유고가 4,160억 달러라고 하죠. 그 외환 보유고의 뭐 84%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뭐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줘야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미국성님 제발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과연 미국이 들어줄까는 의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미래가 암담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보면요, 트럼프의 선불 발언은 이 관세 인하의 조건부 성격으로 명확히 하며, 이게 그래서 협상 압박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선불로 내야지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외환 리스크를 완화 없이 투자에 나설 경우에는 원화 약세는 뭐 불가피하고요,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뭐 환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헤지펀드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뜯어 먹으려고 하는 외국의 헤지펀드들이 진짜 군침을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외환 공격 하기가 쉬워지겠죠. 왜냐, 한국의 외환이 저렇게 3,500억 달러가 나간다고 하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때 환 공격을 해, 그러면 우리가 해서 이렇게 해먹자, 막 이렇게 헤지펀드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선불 발언 이거 어떻게 된다. 트럼프가 대치 더 프론트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 백악관에서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을 것이고 그것은 선불이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 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발언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대치 더 프론트라는 표현의 해석이다. 그래서 일부 국내 언론이 이를 선불로 번역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또는 최전방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대치 더 프론트, 이거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명확한 선불의 의미를 전달하려면 프리페이드 컨디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 또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정부에서 아마추어가 아닌데 이런 뭐 협상이 우리 개인 간의 협상도 아니고 국가 간의 이런 관세 협상, 이런 무역 협상인데 아마추어도 아니고 전문가분들이 세세하게 물어보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세하게 물어봐서 했는데 이게 언론에 밝히기는 힘든 것인지, 아니면은 트럼프가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 밝히기 힘들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이렇게 뭐 자기가 거침없으니까 인터뷰할 때 야 그거 선불이야 이렇게 하는 건지, 트럼프 성격상 참 그걸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다 우리나라의 걱정으로 다가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가 관세 정책의 제1번 주자이자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지 인터뷰에서 해당 합의를 거부하며, 여기 나와있죠, 합의 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한국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추진하겠다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미 간 협상 인식 차이와 동상이목을 보자면, 그러니까 같이 뭐 동상이목을 한번 보면요, 7월 말 한미 간 구두 합의 과정에서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를 러프한 금액으로 생각했고 융자, 취급 보증, 현지 조달 등이 포함되어 외환보유고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거는 뭐 우리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미국 측은
이후 전송한 양해각서 MOU에서 우리는 이해와는 다른 내용 이제 담았다. 그래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국은 직접 현금 투자, 그다음에 투자처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는 미국 등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일본과 유사한 조건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하지만 이 위치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협상에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뭐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 저도 참 아쉽고요. 그래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의 이 지금 의미가 뭐냐. 그래서 지금 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9월 24일 뉴욕에서 한미 간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협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도 맞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통화 스와프 무제한으로 해줘도 중요한 거는 그것만 없어지는 거예요. IMF 외환위기만 줄여주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줘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맞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외환위기만 그것도 뭐 안전장치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3,500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한테 안 주는 건 아니다. 주는 건 맞다. 이렇게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의미라고 보면. 그래서 한국의 외환 보유고 4,163억 달러의 84%에 달하는 3,500억 달러가 단기간에 유출될 경우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300억 달러,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시 600억 달러 규모의 한시적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한국은행이 지금 쭉 보면은요 그 효과는 실제로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기축 통화국만이 느리는 특권으로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래서 뭐 조금만 해줄 수밖에 없다. 전체 무제한으로는 안 해주고 그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진짜 됩니다. 통화 스와프를 해도 어차피 우리는 걱정이고 안 해주면 더 걱정이고 참 이게 너무 참 많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트럼프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가 이 우리가 보유하는 외환 보유액의 84%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IMF가 공고하는 우리나라 적정 외환 보유액은 8,0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거의 50%에 미치는 4,163억 달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3,500억 달러를 내주면은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외환이 없어요. 야, 환 공격 들어오면은 진짜 우수수 털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환율 한번 보시면은요 1,411원 이렇게 돌파했죠. 1,400원 돌파해서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 돌파하고 있고 1,411원까지 급등하면서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 6년 전만 해도 이 지금 1,400원이 뚫리면 외환위기 온다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엄청난 규모죠. 지금 이렇게 뚫린 거 보면은요. 그래서 환율 급등의 주요 요인은 뭐냐 3,500억 달러 투자 협상 때문에 이 불확실성과 지금 미국 경제 강세에 따른 달러 강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고 있는데요.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협상 결과가 기존대로 3,500억 달러 투자로 결론이 나거나 협상이 결렬되어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거나 상관없이 당분간 외환시장에서 환율 불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환율이 불안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환율이 오르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속도의 문제점이죠. 환율이 너무 그러니까 천천히 오르면 몰라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데 급속도로 오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경고에 강장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문제는 원화 가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게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부 안동영 교수는 3,500억 달러 중 일부를 외환보유고와 해외 자산에서 최대한 조달한다 해도 나머지 금액을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달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한국 원화가 향후 수년간 3,500억 달러 투자 계약으로 인해 달러 환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다들 블룸버그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이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존 버나드가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이제 달러가 이제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이 서학개미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잖아요. 뭐 물론 국내 상장 ETF로도 투자하고 있지만 해외 그냥 직투 S&P 500 스파이랑 QQQ 그다음에 TQQQ 팔란티어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거 집중적으로 서학개미들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규모가 지금 뭐 달러 수지가 17억 달러 적자다. 적자 전환해서 순 유출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외국인 순매도도 있겠지만 내국인 지금 6.4억 달러의 해외 주식 매수 이게 아마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5년 7월 기준 이 서학개미가 보유한 미국 주식 총액은 1295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3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2달 만에 약 21%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 대비 지금 대비로는 41.7%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최근 투자 동향은 이 1000억 달러 돌파 뒤, 그러니까 24년 11월 1000억 달러 돌파 뒤에 25년 5월에는 1200억 달러, 그다음에 25년 7월에는 약 1300억 달러에 도달 정도로 미국 주식에 대한 서학개미의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엔비디아, 펠런티어, 그다음에 애플, 뭐 엠너빈 뭐 이런 거 쭉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면요, 뭐 이런 뭐 모르겠습니다. 서학개미가 이렇게 늘어나면 얘네들이 달러 유출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서학개미가 달러 유출을 시킨다 하면서 서학개미 통제를 하자. 그래서 달러 쿼터를 하자. 달러를 환전하는데 뭐 개인이 환전하면은요 분기당 얼마 아니면 1년에 뭐 $10,000 뭐 이런 거 제가 그냥 뇌피셜로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확정된 게 아니고 그냥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쿼터제로 이게 뭐라고 해야죠? 딱히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외국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냥 개인이 이렇게 달러로 직투를 하려고 하면요 아마 연간 달러를 뭐라 그러죠?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마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왜냐 3,500억 달러 줘버리고 외환보유고가 텅텅 비어버리면은요 개인이 거래하기가 힘들어져요. 제가 금에 빗대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시중에 골드바랑 실버바가 없어요. 지금 사기가 어렵습니다. 골드바랑 실버바가 지금 없어서 저도 못 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시중에 이제 달러가 없어지면요 달러를 은행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겠죠. 환전하는 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환전하는 거를 기업이나 정부 위주로 미리 배당을 해놓고 그다음에 개인은 또 환전하기에는 이제는 좀 제한을 걸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국내 자산운용사 상장 나스닥 100이나 S&P 500 이런 ETF는 투자할 수 있겠죠. 그게 환 노출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그냥 일단은 원화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건 맞잖아요. 물론 달러 기반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환 연동이 돼서 가격은 오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팔면 원화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거까지는 제한이 크게 안 들어오더라도 외국 직투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뭐 팔렌티어 아니면 외국 직투 ETF 이런 거 투자하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진짜 힘들면은 제한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3,500억 달러 선불로 내놔야 관세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한국은 외환 리스크가 크다. 통화스와프 체결해달라. 해줘.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일본식 투자를 해야 된다. 현금으로 내고 지분이랑 이익은 미국에 귀속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내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이 뭐냐? 투자 방식, 이 지분이냐 보증이냐, 그다음에 플러스 통화스와프 협상이 어떻게 되냐.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특히나 이 협상가잖아요. 기업을 이끈 CEO이기도 하고 기업가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런 조건이나 상대방의 이런 입장을 꿰뚫어 보는 게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아니 힘을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말로 해야 돼? 아니 폭력 쓸까? 약간 이런 거죠. 왜냐? 내가 폭력 쓰는데 한국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트럼프 자체가 트럼프 2기가 나온 게 결국에는 마가잖아요. 미국 우선주의죠. 여러분들 미국 우선주의에서 한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거는 차순이다. 한국과 일본은 차순이고 미국이 우선이다. 미국이 일단 잘 살고 봐야지 한국과 일본은 뭐 잘 살든 말든 이 미국부터 일단 살고 보자. 약간 이런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더 세게 말하고 싶은데 그거는 좀 너무 센 발언이라서 이 정도까지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이유가 다 이거는 마가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한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협상 카드 플러스 관세 인하 조건화로 보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외환 방어를 위해서 통화 스와프를 확보하고 이걸 핵심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실제 투자 조건이 일본식으로 확정될 경우 한국의 이제 달러 유출과 외환 시장 불안은 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엔 원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모으고 플러스 금 아니면 뭐 제가 말씀드린 미국 뭐 해외 중국 주식들 있잖아요. 이거를 모아 가야 되겠죠. 이것도 언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제한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원화 자산 기반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요. 앞으로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에 얽혀 있기 때문에 달러 기반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 달러에 이렇게 목줄이 죄어서 아마 휘둘릴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금 얘기해드리면서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과 금리 인하 이런 거가 지금 미국 달러의 이런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면서 기축통화패권이 점점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과도기가 계속 오래 갈 수가 있어. 그러면은 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야? 뭐 보시면은 뭐 불보듯 뻔하죠. 금 가격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금 뭐 지금 사서 내일 팔아서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금의 첫 번째 가치는 여러분들 위험하시면은요 해치 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금과 은 지금 은 선물이 45달러까지 돌파했습니다. 뭐 40달러 넘어가도 이거 역대급이다 했는데요. 이제는 뭐 위에가 이제 막질 않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 이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제는 금 가격 조절 못 하겠구나. 그냥 사. 야 다른 애도 산다 하더라. 야 다른 애 지금 뭐 저쪽 세력도 산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야 이제 끝났어. 야 이제 위에 이거 우리가 원래는 우리 통화 정책을 하면서 티가 안 나게 은 가격이랑 금 가격을 막아 왔는데 이제는 못 막겠다. 왜냐? 다 전부 뭐 은 가격 은을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사야지. 끝났어. 막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미 연준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자기가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 때문에 결국 은 가격과 금 가격은 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국내에는 더 많이 뛸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가져온 게 뭐냐? 국내 금 가격이거든. KRX 국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1g당 금 가격입니다. 자 보시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나 저는 ETF도 이것도 제가 모아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국내 상장된 금 ETF 있잖아요. 저는 김치 프리미엄이 오히려 붙은 ETF를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왜냐? 이런 위기 때 더 많이 오르거든요. 왜냐? 금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물론 투자 성과도 있겠지만 이 위기 때 방어가 되냐, 위기 때 우리가 이렇게 조금 해지를 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해주는 게 역시나 이 김치 프리미엄 붙은 국내 금 현물을 갖고 ETF를 상장한 그런 ETF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국내 금 가격도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버바랑 골드바 못 모으고 있잖아요. 저도 막 계속 인터넷 살려고 쿠팡 뒤지고 있는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쿠팡 링크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지금 거기 계속 품절되고 있어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세상은 지금 어떻게 바뀌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상황을 지금 봤잖아요. 근데 세계 상황은 어떻게 바뀌냐? 지금 보면 이게 리튬 아메리카스라고 해서 리튬 관련 주식이에요. 지금 캐나다에 있는 리튬 관련 회사인데요. 지금 보면요. 이틀 만에 127%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급등을 했냐? 이렇게 나와 있죠. 급등을 한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트럼프가 이 캐나다 광산업체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제 자유무역주의가 지금 미국 발로 해서 끝나면서 미중 이제 무역 전쟁 발로 끝나면서 서로 이제 자원 확보에 혈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되면서 서로 이제 자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의 리튬 아메리카스 주가가 급등을 했다. 지금 트럼프가 이 지분 투자한다고 하니까 95.77%가 급등을 했고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지분 투자 회사의 10% 인수를 검토한다. 그래서 이 미국도 이제는 전략적으로 원자재를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패권 시대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진짜 자유무역이 점점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지금 리튬 아메리카스는 미국의 최대 리튬 광산 테커패스 이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리튬 공급망 강화와 중국 의존도 축소 정책과 맞물려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핵심 기업이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지분 요구는 이 미 정부의 원자재 전략 자산 직접 통제 강화를 위해서 이런 신호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점점 자원 이제 보호주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원을 보호하고 지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참 그런 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원자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예전 뭐 돈이었던 미 국채나 달러 이런 가짜 돈들은 점점 이제 가치가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선진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죠. 이렇게 가짜 돈들은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의심은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돈들 지금 은이랑 금이랑 그다음에 원자재들 이런 거는 계속 미국도 중요하게 여기고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많이 팔고 현금을 역대급으로 모으고, 그다음에 원자재 미쓰비시 상사가 일본의 원자재에 투자하는 이런 기업에 많은 금액을 투자했잖아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워렌 버핏이 보는 눈이 아마도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확보가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좀 걱정이죠. 자원 빈국이잖아요. 자원이 없는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각기 보호무역지를 더 이제 철저하게 하면서 자원을 통제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싸게 자원을 갖고 와서 그걸 가공해서 중국이랑 미국에 이렇게 팔아서 엄청난 이득을 자유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 경제 체제에서 이득을 누렸던 한국은 이제는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너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한국의 경쟁력도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이유가 다 이런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뭐 달러도 뭐 좋습니다. 달러 뭐 쓰레기가 된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원화보다는 좋은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금, 은, 그다음에 미국 주식, 뭐 중국 주식,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서 담으라고 매번 강조 드렸죠. 그래서 존 버나드 유튜브 영상 매번 보시면은요 한결같아요. 여러분들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해결책과 그다음에 제시 방향을 매번 이렇게 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좀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제 영상 보는데 거의 70%가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저 열심히 한다 해서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은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사주시면 됩니다. 뭐 금이나 은 안 사주셔도 아무나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거 사주셔도 저한테 큰 도움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슈가 나오면 제가 또 빠르게 일반인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